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미국 원전 다시 부활, 폐쇄 원전 재가동의 정부 대출 지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미국의 그 에너지 상황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리고 미국이 에너지 상황을 어떻게 보고 이것을 세계 열강들이 어떤 상황으로 볼 것인가 라는 거죠. 특히 원전을 계속 살려야 된다. 친환경 정책에서도 불구하고 원전은 계속 살려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이제 원전을 살리고 유럽도 원전을 다시 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원자력 발전에 대한 부활을 논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이 정부 차원에서 폐쇄 원전 재가동에 대해서 논의하고 정부 대출을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미국 정부가 원전 부활을 위해 직접 대출을 지원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이번 일의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해서 이것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미국 원전 다시 부활, 폐쇄 원전 재가동의 정부 대출 지원입니다. 자, 지금 미국이 여러 가지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이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은 가장 큰 이유는 대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선을 통해서 이제 미국의 모든 정책의 방향성이 가는데 이제 보수주의적으로 갈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당선이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에 이제 전기차로의 전환도 조금 늦추기로 한 상황이죠. 바이든 행정부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점점 더 보수적으로 가고 원전에 대해서도 다시 부활을 논의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27일 AP통신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가 미시간주 팰리세이드 원전 재가동을 위해 152억 달러, 약 20조 5,300억 원의 대출 지원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원전 부활을 위해 직접 대출을 지원을 한 것은 이번에 처음으로 알려지고 있으면서 이것은 결국 미국의 방향성, 에너지의 방향성이 원전을 다시 되살리겠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지원 대상은 800메가와트 규모의 팰리세이드 원전이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발전소는 엔터지사가 재정난을 이유로 2022년, 벌써 2년이 됐죠. 2년 가까이 5월 달에 폐쇄를 했고 홀텍사가 이 원전을 그해 인수해 재가동을 추진해온 원전이었고 이 재가동이 실질적인 성과를 보이게 된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재가동 시기는 2025년 말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소한 오는 2051년까지 25년 정도 더 운영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죠. 이 내용에 대해서 미시간주도 환영을 하고 있는데 그레첸 위트머 미시간 주지사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전이 미국에서 폐쇄됐다가 재가동되는 최초의 사례. 그럼 만약 폐쇄됐다가 재가동되는 최초의 사례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는 다른 원전도 재가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번 원전 재가동의 배경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배경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출 지원은 노후 발전소 활성화를 과제로 삼고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2013년 이후 12개 이상의 원자로가 저렴한 천연가스, 재생에너지의 득세로 인해서 폐쇄가 됐습니다. 2013년 이후로 12개 이상의 원자로가 폐쇄가 됐는데 드디어 이 폐쇄된 원자로를 다시 되살린다라는 그런 개념이죠. 미 에너지부는 국가의 원자로 절반 이상이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폐쇄될 위험에 처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고 이것을 경제적인 논리로 볼 것이 아니라 에너지 안보의 논리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AP통신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원전이 재가동을 위해서는 앞으로 원자력 규제위원회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 정부는 대출금을 일시금이 아니라
원전 재가동의 일정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 팰리세이드 원전의 폐쇄가 되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냉각 시스템의 누출, 결국 문제가 있어서 폐쇄가 됐지만 이 부분을 보완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팰리세이드 원전은 냉각 시스템 누출이 발견돼 2022년 5월 달에 예정된 날짜보다 약 2주 일찍 폐쇄가 됐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원전에 대한 시각은 바뀌었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직 남아있는 원자로가 있는데 미국에서는 2013년 이후 10여 개의 원자로가 폐쇄가 돼 전국적으로 92기만 남아있습니다. 미국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발표했던 원전 프로젝트 등 24개를 취소했죠.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을 취소를 한 것입니다. 특히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절반가량 지어진 원전의 건설을 중단시킨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만약 이번 원전에 재가동이 된다면 지금 절반가량 지어진 원전의 건설이 다시 재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가동하기 시작한 원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미국 조지아주 오커스타에 건설된 조지아 발전소의 보글 원자로 3호기가 지난해 3월에 시작한 시험 운행 과정을 모두 마치고 7월부터 산업용 지금 전력 생산에 착수했습니다. 결국 새로운 원전이 가동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이 원자로는 안정적으로 전력 공급을 시작했고 전면 가동되면 1100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해 미국의 50만 가정과 시설에 공급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가동을 시작한 보글 3호기는 신규 원전으로서 미국에 가동된 것은 수십 년 만에 처음일, 지금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원자력 발전소 원자로가 가동이 됐고 이번에 폐쇄된 원자로도 재가동을 실시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미국은 보글 3호기를 통해서 조지아, 플로리다, 엘라바마주에 전력을 공급을 한다라는 계획입니다. 조지아 발전소는 보글 3호기에 이어서 두 번째 신규 원자로의 연료 주입 작업을 시작을 했고 4호기도 올해 상반기에 완공이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폐쇄된 원전까지 재가동이 시작되었다라는 점. 특히 원전의 부활에 적극적인 추진을 하고 있는 미국을 볼 수가 있는데요. IRA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조 바이든 정부는 IRA를 통해 원전 부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 미국에서 가동 중인 원자로는 보글 원자로 3호기를 포함해서 총 93개, 미국 전력의 20%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대부분의 원자로는 1970년부터 1990년까지 건설됐고 1997년 3월 28일 펜실베니아주 미들타운 근처의 스리마일 섬에서 사고가 발생한 후 원전 추가 건설에 제동이 걸렸지만 드디어 보글 3호기를 통해서 다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 에너지관리청에 따르면 1979년부터 1988년까지 67개 원자로 건설 프로젝트가 취소가 되었는데 다시 재가동이 될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을 늘리는 세계 각국을 볼 수가 있는데 한국과 미국 등 22개국이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원자력 발전 용량을 오는 2050년까지 2020년 대비 3배 수준으로 늘리는데 합의를 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서 지난해 열린 12월에 열린 UN 기후 변화 협약 당사자 총회에서 한국을 포함한 22개국이 원전 증설을 위한 협력에 다짐하는 선언문에도 서명을 한 상황이죠. 국제원자력기구는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서 원자력이 탄소를 배출하지 않기에 세계 각국이 지난 2015년 체결한 기후변화 협약에 준수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원전의 단점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진 않지만 폐기물 처리 및 값비싼 건설 비용이 문제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탈원전 바람이 거셌는데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세계가 에너지 문제가 대두가 된 이후에 다시 원전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류가 불기 시작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탄소 중립,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등에 따른 에너지 안보 위기 등으로 인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게 바로 원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소형 원전 프로젝트는 차후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보통 보면 크게 짓는 원전 그리고 소형 모듈 원전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 소형 원전 프로젝트는 거의 지금 힘든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비용 문제가 발목을 잡았는데 미국의 최초 소형 모듈 원자로 프로젝트는 비용 문제 등으로 현재 무산된 상황입니다. 이 사업은 뉴스케일 파워가 미국 서부 7개주 전력 시스템 연합인 유타 주립 전력공사와 함께 아이다호 국제연구소 주변에 첫 SMR 발전소를 짓는 프로젝트였는데 사실상 무산이 됐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전력을 만들었는데 전력에 대한 수요처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산이 되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만드는 발전 단가가 높았던 것도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설립한 차세대 소형 모듈 원자로 기업인 테라파워는 첫 SMR 건설을 시작하려던 계획도 이러한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해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6월에 첫 SMR 건설을 시작을 했는데 차질이 예상이 된다라고 말이 나오고 있죠. 로이터 통신도 미국의 규제 당국인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테라파워에 40쪽에 달하는 환경과 안전에 대한 사전 검토 준비 평가 보고서를 보내 추가 작업을 요구합니다. 소형 발전소를 만들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라고 말을 하는 거죠. 테라파워는 3월 말에 NRC에 공식 나트륨 원자로 건설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기에 앞서서 NRC에 사전평가를 요청했고 NRC가 원전 건설 계획에 추가로 보강해야 된다라는 견해를 밝혔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소형 원전 모듈 원자로인 SM 프로젝트보다는 현재 원전 건설에 힘이 실리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죠. 자, 전체적인 그림을 볼 때 우리 이제 에너지 안보를 어떻게 지킬 것이냐, 이제 원전 쪽으로 갈 것이다 라고 말이 나오고 있고 특히 화력발전소가 중요한 이유는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게 가장 큰 영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원전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